반갑습니다. 음악치료사 오다입니다. 오늘부터 총 24시의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이 음악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음악치료의 정의, 그리고 치료사의 역할, 음악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음악치료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음악치료의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 음악치료협회 AMTA에서는 음악치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악치료가 주로 팀 어프로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악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 행동을 파악할 때 치료사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과 같이 함께 팀으로 접근을 해서 환자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그리고 공동의 치료 목적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는 그 공동의 치료 목적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팀 어프로치보다는 1대1 개별 어프로치가 많기 때문에 치료사가 단독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혹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파악한 후에 치료 목적을 설정하고 치료 목적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음악치료가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건데요. 치료적인 목적이라 함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킨다 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원의 의미는 재활의 의미로 동일하게 파악하셔도 좋은데요.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상실된 기능을 복원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잘하고 있었던 일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언어 기능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음악치료사가 언어 기능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지의 경우에는 주로 노인 질환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노인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향상이라는 치료적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시켜주는데 치료의 목적을 주로 두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상은 복원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복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기능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향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능에서 그것을 더 향상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폐아동의 경우에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폐아동의 경우에는 치료적인 목적이 언어 기능 향상이나 아니면 사회기술 향상 아니면 정서적인 것들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사회기술, 언어기술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능에서 결핍된 기능에서 일상적인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만큼 향상시켜주는 것을 치료 목적으로 들 수 있겠죠. 다음은 브루샤의 음악치료 정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샤는 음악치료는 치료사가 환자를 도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악적 경험과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치료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루샤도 마찬가지로 음악치료가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라 함은 음악치료가 단회기로 짠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을 해서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체계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치료에서 그 정의를 할 때 요즘 많이 또 강조되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인데요.
음악 치료사라고 해서 그냥 음악을 잘하고 음악 기술이 뛰어난 음악가가 음악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치료는 음악을 매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음악 치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음악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음악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료사의 전문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음악 치료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음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치료에서 치료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계약에 기초하죠. 이것은 치료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고 어떤 약속된 스케줄을 함께 지켜가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치료 그 세션의 비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돕게 됩니다. 음악 치료가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냥 음악 시간이 즐겁고 기쁜 경험만 된다면 그건 음악 치료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돕게 될 때 우리가 음악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사의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사의 전문성에 기초합니다. 이 전문성은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윤리적 시행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치료사가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자질을 갖추지 않고 치료를 시행했을 때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 치료가 음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 음악 치료를 시행한다면 그 사람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사람이 치료사입니다. 지금 이 6가지가 다 따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봤을 때 다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음악 치료의 전문성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치료에서 음악 치료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음악 치료의 요소는 치료 목적을 포함한 치료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치료 계획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된 음악 치료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대상자도 있고 음악 치료사도 있어야 음악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 치료 안에서 음악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음악 치료는 음악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음악적 경험으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경험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음악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게 치료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음악적인 감동을 주는 것을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체와 정신의 유지, 복원, 향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악 치료가 치료적인 환경을 통해서 음악 외적인 목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음악 치료 안에서 치료사와 함께 부견주를 막 신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처음에는 부견주를 전혀 못했었는데 부견주를 엄청 잘하게 됐네? 음악적 기술이 향상됐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음악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 외적인 행동을 달성한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인 거죠. 아이가 북염주를 막 신나게 잘 하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음악 외적인 행동으로 자신감이 증진되었다. 아니면 팔 근육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씨를 다들 아시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피아노 연주를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와, 피아노를 진짜 잘 친다. 피아노 연주를 너무 잘하네.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음악 외적인 행동으로 본다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손가락 힘을 발달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음악 치료는 음악적인 행동, 그리고 음악 활동 안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음악 외적인 행동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가 궁극적으로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악 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음악 치료가 체계적인 과정이다.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체계적인 과정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의 단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체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혈액 검사나 뇌파 혹은 뇌영상 촬영 등의 신체 계측 장비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마음이나 심리 변화에 대한 효과는 심리 측정 표준화 검사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매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기능이 결핍된 대상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악적 행동과 음악 외적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음악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동 관찰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음악 치료의 효과 평가 방법이기도 한데요. 행동 관찰은 개인의 내면적 기질이나 상태까지도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 즉 말이나 표현, 자세, 움직임 같은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음악 치료에 왔던 이 친구가 40분의 세션 동안 단 10분도 착석을 유지하는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음악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회기를 지나고 하면서 이 친구가 처음에 10분도 착석을 유지하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40분의 세션 내내 자리에 앉아서 활동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아이의 착석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집중력이 향상되었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행동 관찰이 음악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행동 관찰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자료 수집의 부분에서 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 치료의 음악 적용 형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음악 치료의 음악 적용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로서의 음악, 뮤직 애즈 세라피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에서의 음악, 뮤직 인 세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치료로서의 음악은 음악 자체가 치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악이 치료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음악 그 자체가 곧 치료다, 이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면 불면증의 사람이 음악을 들으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음악 자체가 수면제의 역할을 하고 음악 자체가 곧 치료인 경우이죠. 또 다른 예시를 들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신나게 하고 나서 이 화가 가라앉았다, 분노가 진정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치는 음악적 경험이 곧 치료가 된 경우이죠. 음악적 경험이 곧 진정제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음악 치료로서의 음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악 치료로서의 음악을 살펴보면 음악의 역할은 음악이 클라이언트와 그의 건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치료적인 변화를 위한 1차적인 도구나 중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음악이 전경이고 관계나 다른 치료 방법들은 배경이 됩니다. 이때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음악에 참여하고 음악 안에 관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적절한 음악 경험을 처방해주는 안내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의 초점은 음악이 치료적 중재와 교류, 그리고 변화를 위한 1차적 도구나 중개물로 제공되고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다른 예술 또는 치료적 방법의 사용은 치료의 초점을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치료에서의 음악, 뮤직 인 세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음악이 곧 치료이다 라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악이 치료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음악만으로 치료적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화나 다른 형태의 치료 절차를 병행하여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 치료에서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면 음악과 심상이라는 음악치료 기술에서 클라이언트는 음악 감상을 통해서 심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음악 감상을 통한 심상 경험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 여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언어적 중재, 언어적 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과 심상 경험에서는 음악 경험, 그리고 치료사와의 대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심상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는 만다라 작업입니다. 이때는 음악 치료지만 꼭 음악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술도 도구로 사용했죠. 이런 경우, 음악과 심상의 경우가 치료에서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음악과 심상 외에도 이제 언어 기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치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어증 환자가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냐면 안녕하세요에 멜로디를 적용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멜로디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음악 자체가 곧 치료라기보다 음악을 치료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뮤직 인 세라피, 치료에서의 음악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서의 음악에서 음악의 역할은 단순히 치유하는 힘만이 아니라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의 효과나 언어적 토의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의 효과를 강화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녕하세요를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환자에게 멜로디를 적용하였을 때 우리가 그 환자가 안녕하세요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도 이것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음악은 변화의 1차적이거나 유일한 중개자라기보다는 그 사용이 치료사에게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사와의 관계나 다른 방법들이 정경으로 제공되는 동안 음악은 배경이 됩니다. 이때 치료사의 주요한 목적은 도구가 음악이든 치료사와의 관계이든 혹은 다른 치료적 방법이든 가장 관련성 있고 적절한 도구,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서의 음악에서 치료의 초점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음악 위의 방법에서의 경험에 있습니다. 음악은 이와 같은 초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나 배경으로 제공됩니다.
오늘은 음악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치료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샤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치료사가 음악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치료에서 치료사의 역할은 치료적인 계약에 의해서 함께 치료를 달성하고 그리고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때 치료사는 그 윤리적인 부분과 전문성의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악치료의 요소는 5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치료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을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치료를 시행할 음악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음악적 경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뮤직 에즈 세라피의 경우에는 음악적 경험 그 자체가 치료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음악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치료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라고 살펴봤을 때 단순히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음악치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기술이 뛰어난 음악가가 음악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 건강의 복원, 유지, 향상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음악치료는 치료적인 환경, 음악 활동, 이것을 통해서 음악 외적인 목적,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 음악적 행동과 음악 외적인 행동을 예시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음악치료가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치료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신체 생리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물론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매회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능력이 결핍된 대상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행동 관찰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내면적인 기질이나 상태까지도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 즉 말이나 표현, 자세, 움직임 같은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의 음악 적용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료로서의 음악, 뮤직 에즈 세라피와 뮤직 인 세라피, 치료에서의 음악 이렇게 2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치료로서의 음악은 음악이 곧 치료인 경우, 음악이 치료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음악의 역할, 또 치료사의 역할, 치료의 초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에서의 음악, 뮤직 인 세라피에서는 음악이 곧 치료라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음악이 치료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음악만으로 치료적 목적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때는 치료사와의 대화, 언어적 중재나 다른 형태의 치료 절차를 같이 병행하여서 시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때 예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실어증 환자의 예시를 들었었고요. 안녕하세요의 멜로디를 적용시켜서
실어증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치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었고, 음악과 심상에 대한 예시도 들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언어적 중재가 음악의 경험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치료에서의 음악, 뮤직 인 세라피에서 음악의 역할은 음악 이꼴 치료가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음악은 단순히 치유하는 힘만이 아니라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의 효과나 언어적 토의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의 효과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는 관계나 다른 치료적 방법들이 정경으로 제공되는 동안 어떻게 음악은 배경으로 제공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치료사의 중요한 목적은 도구가 음악이든 관계이든 다른 치료적 방법이든 가장 효과적이고 관련성이 있는 방법, 도구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었고요. 치료의 초점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음악 위의 방법에서의 경험에 있다. 그리고 음악은 그와 같은 초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나 배경으로 제공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음악 치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음악 치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